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 보실 내용은 우리 교재 274페이지 계급제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하고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던 게 이제 직위분류제죠. 자, 항상 이제 이 직위분류제하고 계급제를 이제 대비시키는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자, 계급제는요. 자, 공직을 분류하는 기준이 직위가 아니라 공무원이라 그랬죠. 그래서 정부 조직 안에 보면 수많은 공무원들이 있는데 공무원들마다 갖고 있는 개인적인 특성이 있어요. 개인적인 특성. 예를 들어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신분. 그럼 아까 이제 계급제는 직업공무원제라 그랬죠. 직업공무원제는 절대군주 시절. 절대군주 시절은 신분사회였었죠. 그래서 어떤 영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신분이 존재하잖아요. 귀족이냐 평민이냐.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개인의 특성, 학력. 뭐 어떤 사람은 대졸자, 어떤 사람은 뭐 고졸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공무원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특성이에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뭐로 분류하냐 하면 계급으로 분류해요. 계급제는. 그래서 계급제다 그러면 대개 4개의 계급이 존재해. 4개의 계급이. 그래서 4계급, 3계급, 뭐 2계급, 1계급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계급으로 분류한 다음에 자, 중요한 특징입니다. 동일한 계급 내에서는 어느 직위로든 어느 자리로든 인사 이동이 가능한 제도예요. 자, 여기 보시면 동일한 계급 내에서 자, 예를 들어 2계급이요. 과장 계급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과장 계급 안에 보면 인사과장이 있고 격리과장이 있고 뭐 건축과장이 있겠죠. 인사, 격리, 건축 분야는 다르죠. 하지만 전부 다 뭐야? 과장 계급이란 말이야. 그러면 자, 계급이 같단 말이야. 과장 계급으로 2계급으로. 그러니까 인사과장 갔다가 격리과장 갔다가 건축과장 갔다가 이렇게 동일한 계급 내에서는 어떤 자리로든지 인사 이동이 가능한 제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급제에서 양성되는 공무원은 행정 전반에 대해서 다양한 지식을 갖고 있는 제네럴리스트가 되겠죠. 제네럴리스트가. 그리고 여기는 달리 표현하면 인사 배치가 어때요? 아까 얘는 비신축적이었죠. 직위분류제는 인사 배치의 비신축성. 반면 여기서는 인사 배치가 어때요? 어느 직위로든지 가니까 신축적이죠. 자, 이게 계급제입니다. 자, 그래서 274페이지 하단의 계급제 세 번째 줄 동일 계급 내에서는 어느 직위로든지 이동. 이렇게 해서 인사 배치의 신축성과 제네럴리스트를 양성하는 제도입니다. 자, 그 밑에 계급제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계급제는 기본적으로 4개의 계급이야. 4개의 계급. 자, 계급제는 이제 기본적으로 4개의 계급이 존재합니다. 4개의 계급. 1계급, 2계급, 3계급, 4계급.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 우리나라 지금 공무원 9급, 1급부터 9급까지 있죠. 근데 이것도 4개의 계급이에요. 사실상 보면.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제 9급 공무원을 9급 공무원을 서기보라 그래요. 그 다음에 8급이 서기입니다. 그 다음에 7급 공무원은 주사보예요. 그 다음에 이제 6급 공무원은 주사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5급 이상부터는 관리자급이어서 관이라는 말이 붙어요. 그래서 5급 사무관, 그 다음에 4급 서기관, 그 다음에 3급 부이사관, 그 다음에 2급은 이사관이고요. 1급을 관리관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더군다나 여러분들, 자, 2006년도부터는요 1급, 2급, 3급 공무원을 전부 다 하나로 묶어가지고 뭐로 취급하냐 하면 고위 공무원으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상 보면요 계급이 4개예요. 여기 보세요. 서기 계급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주사 계급 있죠. 이 둘은 중간관리 계급, 여기는 고위 공무원 계급.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기본적으로 4개의 계급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계급제는 기본적으로 폐쇄형이야. 폐쇄형. 폐쇄형.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계급제는 폐쇄형하고 결합이 됩니다. 주로 이제 우리나라가 특히 폐쇄형이에요.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무원을 새로 뽑는 거 어디 있어요? 9급 공채 있죠? 7급 공채 있죠? 그 다음에 5급 공채 있죠? 특히 이쪽은요. 자, 5급 행정고시 5급 공채로 들어가서 전부 다 내부 승진해서 올라가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도 폐쇄형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계급의 신분화, 계급 간 차별 심하고 이제 5급 이상 공무원들은 이제 고급 공무원으로 별도로 관리하죠.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이제 동일한 계급 내에서는 어떤 자리로든지 인사 배치를 해가지고 이제 제너럴리스트가 될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왼쪽 페이지 274페이지 다시 한번 좀 보십시오. 왼쪽 페이지 274페이지. 계급제 의미에서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5번째 줄 화살 표시. 이 계급제는요, 이 같은 계급에 있으면 이제 사람은 기본적으로 같은 능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뭐냐면 조선시대. 조선시대 어떻습니까? 신분이 높으면요, 고등교육을 받죠. 그래서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자, 되게 양반계층이면 뭐 노노맹자, 대학 중용까지 공부를 해요. 그러면 이 시기는 사회가 단순하다 보니까 노노맹자, 대학 중용 정도만 공부해도 어지간한 업무는 다 담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신분이 높으니까 업무 능력이 그만큼 고등교육을 받았고 그만큼 업무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신분이 높으니까 높은 계층, 과장 계급에 들어가 가지고 실제 세세한 일들은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면서 배우라는 얘기예요. 그래도 될 정도로 단순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줄 치세요. 계급제는 화살표 바로 밑에 직업 분화가 심하지 않았던 농업사회적인 관료제의 전통을 갖고 있는 뭐 유럽이라든지 또는 한중일 이런 데서 발달한 겁니다. 그래서 각주 61번 보시면 현재 우리나라의 공직분류제도는요. 현재 우리나라의 공직분류제도는 자, 계급제가 기본이에요. 계급제가. 그래서 계급제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직위분류제적인 요소가 가미돼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급제까지 봤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276페이지. 자, 계급제하고 직위분류제를 비교하는 건데요. 항상 시험 문제 이 둘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주로 자주 나오는 게, 자, 봅시다. 276페이지에 직위분류제는 직무적, 계급제는 공무원 개인의 능력이고 산업사회냐 농업사회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직위분류제는 공무원 채용할 때 직급명세서가 요구하고 있는 객관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죠. 그런 다음에 자, 세무 분야의 전문성으로 들어와서 세무 분야의 업무만 담당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스페셜리스트를 양성하는. 반면 계급제는 지금 당장의 능력보다는 뭐를 중시해요? 공무원의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 잠재력. 다시 신분이 높으면 이 당시 농업사회에 신분이 높으면 노노맹자, 대학 중용, 고등교육을 배웠죠? 받았죠? 그만큼 잠재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높은 계급에 들어가서 실제 세세한 일은 부딪히면서 배워라. 이렇게 해서 제네럴리스트를 양성하는 거죠.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요, 인사이동이에요. 이미 말씀드렸는데 직위분류제는 인사배치가 비신축적이라고 그랬죠. 반면 계급제는 어때요? 인사배치가 신축적이라고 그랬죠. 동일한 계급 내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래서 시험 문제
이 둘을 비교하는 가장 많이 나왔던 유형이 요거 두 가지 비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직계획 보시면 이제 직위분류제는 지금 당장에 이제 직급명세서가 요구하는 능력과 자격을 갖고 있느냐 단기적이고, 반면 계급제는 뭐 잠재력 중시한다 그랬죠. 장기적이고. 그 다음에 보수체계 보세요. 직위분류제는 아까 직무급이라 그랬죠. 동일 직무에 대한 동일 보수 원칙. 보수지급이 공평하죠. 반면 계급제는 생활급이에요. 이건 계급제는요, 보수를 지급하는 기준이 뭐냐면 계급이야. 계급이 높을수록 생활 수준이 높다라고 해서 보수를 높게 지급하는 거죠. 근데 이 계급은 담당하는 직무와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이 원래적인 갖고 있던 특성에 의해서 결정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업무와는 상관없이 원래적으로 갖고 있던 특성에 의해서 계급이 결정돼서, 그리고 그에 따라서 보수가 차등 지급되다 보니까 보수 지급이 공평하지 못하죠. 인사관리도 잠깐 보세요. 인사관리. 직위분류제는 사전에 객관적인 기준이 정립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줄친 부분 인사 배치에서 상관이 마음대로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인사 배치에서 상관의 정실이나 자의성이 방지되고 보직관리의 합리화가 이루어지지. 반면 계급제는 어떻습니까? 계급만 같으면 어떤 자료든지 배치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상관의 어떤 자의성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실적주의 확립을 저해야죠. 그 다음에 공무원의 시각도 보세요. 직위분류제는 스페셜리스트다 보니까 특정 분야의 전문성은 갖고 있지만 다른 분야를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부분적이고 협소합니다. 그럼 다른 분야를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거시적인 차원의 통합 조정 능력이 떨어지겠죠. 반면 계급제는 어때요? 제너럴리스트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시야가 넓죠. 시야가 넓을수록 다른 분야와 조정, 협력하기가 쉬워지죠. 그 다음에 신분보장 보세요. 신분보장. 여러분 신분보장. 직위분류제는 직위가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직위가 중요하죠. 직위분류제는 직위가 중요해요. 그래서 직위가 없으면 사람은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제 신분보장에 취약해요. 반면 계급제는 직위보다는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서 신분보장이 강합니다. 그 외부 환경에 대한 대응 능력까지요. 이제 직위분류제는 아까 개방형하고 결합되죠. 그래서 이제 외부 환경적인 요소가 공직에 들어와서 대응 능력이 높아지고, 반면 계급제는 폐쇄형에 근거하다 보니까 외부적인 요구에 대한 대응 능력이 떨어집니다. 제가 지금 방금 언급한 이 비교는 꼭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 공직분류의 발전 방향. 결론은 뭐라 그랬습니까? 직위분류제는 직업공무원제. 미안합니다. 직위분류제는 미국식 인사제도. 계급제는 직업공무원제라 했죠? 둘을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둘의 조화입니다. 그래서 직위분류제의 본고장인 미국은 미국 동그라미, 그리고 계급제의 전통이 강한 영국은 영국 동그라미. 특히요, 여러분들, 자, 이 직위분류제는 미국에서 발달했죠. 그래서 이 미국이요, 전통적인 직위분류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계급제적 요소를 도입을 해요. 그래서 또 반면 영국은 계급제가 발달한 나라죠. 계급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직위분류제적인 요소를 도입해. 그래서 이제 두 제도가 서로 조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 동그라미 1번 세 번째 줄, 이 미국이 직위분류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계급제적인 요소로 도입한 제도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고위공무원단 제도라는 거예요. 영어로 SES라고 합니다. 얘는 좀 중요합니다. SES. 자, 그래서 277페이지 하단에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나오는데요. 이런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맨 처음 나온 게 미국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잠깐 보십시오. 여기 잠깐 보시면 이게 이제 미국의 직위분류제예요. 미국의 직위분류제인데, 이 직위분류제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자, 스페셜리스트를 양성하는 데는 장점이 있죠. 하여튼 이건 최대 장점이야. 오늘날 사회가 전문화 사회다 보니까 이 직위분류제의 최대 장점,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거죠. 근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여러분,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위직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요,
행정 전체를 통합 조정하는 제네럴리스트적인 능력이 필요해요. 근데 전통적인 미국의 직위분류제를 고수하다 보면 위로 올라가도 뭐밖에 안 돼요? 특정 분야의 스페셜리스트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전통적인 직위분류제가 고위직 공무원에게 필요한 제네럴리스트적인 능력을 배양하는데 걸림돌이 되더라 해가지고 미국에서 1978년도에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하거든요. 이거는 바로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 잘 보시면요. 자, 제가 수정을 할 겁니다. 그림에서. 이게 전통적인 미국의 직위분류제인데 이 직위분류제가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 제네럴리스트적인 능력을 배양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978년에 여기 보세요. 이 고위직의 경우 이 직렬 간의 벽을 다 이렇게 허물어 버려요. 그 다음에 이 고위직 전체를 SES Senior Executive Service 고위공무원단이라고 명명한 다음에 이 안에서는요 업무 구분, 소속 구분 의미 없어요. 다양한 분야에 신축적으로 인사 배치가 이루어져서 이 고위공무원단 내에서는 다양한 분야에 신축적인 인사 배치가 이루어져서 이 고위직 공무원에게 필요한 제네럴리스트적인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이렇게 시작된 제도가 미국의 SES라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전통적인 미국의 직위분류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계급제적인 요소로 도입한 거죠. 자, 그래서 277페이지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나오는데요. 이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일단 이런 뜻입니다. 이 고위직 공무원들, 예를 들어 중앙부처의 실국장급이에요. 주로 정책, 관리 이런 업무를 담당하죠. 그러면 고위직 공무원들은 중하위직 공무원들과는 다르게 인사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런 이제 취지에서 시작된 건데, 뭐 주요 국가의 고위공무원단 제도, 미국의 SES가 있고 방금 설명드린 거고요. 자, 미국의 고위공무원단 제도, 그 다음에 넘기시면 이제 278페이지 영국의 고위공무원단 제도. 자, 여러분 이제 다른 나라의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건 알아두시고,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냐면 278페이지 우리나라 거예요. 우리나라 거. 한국의 고위공무원단 제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로마자 2번에 한국의 고위공무원단 제도 바로 위에 보시면 박스가 있는데, 이런 국가들마다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조금씩 다른데, 이 서구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공통적 특징 동그라미 하시고, 자, 이 공통적 특징 첫 번째가 뭐냐면 고위직 공무원을, 자, 우리나라 1급, 2급, 3급 공무원들 이들을요 이제는 어떻게 했냐면, 자, 1급, 2급, 3급 계급 구분 폐지하고 전부 다 고위공무원으로 통합관리해요. 이렇게 고위직 공무원들을 하나로 묶어서 통합관리한다는 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통합관리.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위공무원단 내에서는 부처 내에서 다양한 분야의 신축적인 인사배치, 이동성. 그 다음에 이 고위직 공무원들을요 민간 부문의 전문가하고 경쟁해서 채용해요. 개방성.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이제 고위직 공무원 한 명 한 명 개별적으로 1년간 달성해야 될 목표를 정한 성과 관리를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사후적으로 그 목표를 달성했냐에 따라서 보수도 차등 지급합니다. 이런 게 이제 바로 서구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공통된 특징인데, 이거 알아두시고 이제 디테일한 내용은 우리나라 게 중요합니다. 한국의 고위공무원단 제도. 자,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단 제도는요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자,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이제 2006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자, 그 이전에는 어땠냐 하면 1급, 2급, 3급 공무원들이요 주로 중앙행정기관 기준으로 보면 국장 또는 실장. 여러분 이제 이 실국장이요, 국장이나 실장이 직업 공무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예요. 이 국장 위에는 이제 차관, 장관, 정무직 공무원들이죠. 그래서
주로 이제 1급, 2급 상급 공무원들이요. 중앙행정기관의 국장이나 실장 자리에 배치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국장 밑에 누가 있냐면 과장들이 있어요. 실국장 밑에 과장들이. 과장. 그리고 이 과장은 이 과장급 공무원들은 대개 보면 이제 요 4급 공무원 있죠. 4급 서기관이 과장 자리에 보임이 돼요. 이렇게 이제 기존에 중앙행정기관의 실장, 국장 이 자리에 배치되던 1급, 2급, 3급 공무원들을 이제는 1급, 2급, 3급이라고 하는 이 계급 구분 폐지하고 전부 다 뭐예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라고 해서 이 고위공무원단이라는 이 풀 속에 집어넣어서 통합관리해요. 그래서 전부 다 이 고위공무원단에 들어가 있는 거야.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 하면 자, 국방부에서 무기조달국장 자리가 비었어요. 그러면 국방부 장관이 이 중에서 적임자를 데려다가 쓰는 거예요. 인사혁신처에 고시국장 자리가 비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적임자를 데려다 쓰는 거지. 고위공무원단이라는 풀 속에는 들어가 있지만 능력 없고 자질 안 되면 보직 못 받죠.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 직권면직돼요. 이런 제도가 고위공무원단 제도입니다. 그래서 278페이지 하단에 우리나라에서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하게 된 목적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이제 고위직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성과 책임을 묻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위직 공무원들을요 민간 부문의 전문가들하고 경쟁을 시켜요. 개방과 경쟁. 그리고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하나로 묶어서 통합 관리하겠다는 거. 이게 바로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하단에 278페이지 고위공무원단의 구성 봅시다. 이건 중요합니다.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고위공무원단의 구성. 자, 중앙행정기관의 실국장 자리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시도, 광역시나 도에 이 행정부시장을 국가공무원으로 임명을 하거든요. 이때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가요.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의 실국장 자리,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고위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기존의 1급부터 3급까지의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은 외무직만입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급 폐지하고 전부 다 고위공무원단이라는 이 풀 속에 집어넣은 겁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양가로 2번. 자, 고위공무원단 내에서는 1급, 2급, 3급 계급 구분이 폐지가 됐어요. 대신 뭐가 부여가 되냐면 직무 등급. 직무 등급은 이제 가등급, 나등급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각 부처 장관, 자,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각 부처 장관은 소속 계급 구분 없이 어떤 직위에 대한 적임자를 풀에서 선발해서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는 거죠. 양가로 4번 중요합니다. 고위공무원단으로 들어가는 경로. 자, 고위공무원단으로 들어가는 경로는요, 총 3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개방형이 있고요. 개방형. 그 다음에 직위공모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각 부처에서 알아서 자율적으로 해요. 부처 자율. 그래서 전체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20% 범위 내에서는 개방형으로 충원을 해야 되고, 전체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30% 범위 내에서는 공모직위로 채용을 해야 돼요. 요거는 이제 요거 끝나고 바로 이어서 또 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 고위공무원단 양가로 4번에 고위공무원단으로의 진입 경로는 총 3가지 케이스가입니다. 개방형 임용 체크, 직위공모제, 그리고 나머지는 부처 자율인사.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보시면, 자, 이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관리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이 성과 계약 등 평가 이렇게 알아주세요. 이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1년간 달성해야 되는 목표를 정하는 계약서를 연초에 체결해요. 그런 다음에 연말에
그 계약서상의 목표를 얼마나 잘 달성했는지 평가해서 보수를 차등 지급하죠. 이거를 동그라미 2번 줄쳐주세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라 그래요. 이름이. 그래서 고위공무원단에게 적용되는 보수체계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자, 적격심사 동그라미 하시고 한 번 고위공무원단에 들어갔다고 해서 뭐 영원하냐? 그렇지 않아요. 주기적으로 능력과 자격이 되는지를 심사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출신 부분 보시면 첫 번째 고위공무원단에서 일반직 공무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밑에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이제 적격 심사를 받아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줄 적격 심사 결과 줄 쳐주세요. 부적격 결정을 받으면 직권 면직돼요. 잘려요. 자, 이런 식으로 보시고 자, 물론 이제 관련되는 내용인데 이 개방형하고 오른쪽에 지휘공모 있죠?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볼 건데 고위공무원단 제도하고 같이 함께 통합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수업은 요 고위공무원단까지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